순직 해병 특검팀에 출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VIP 경로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상황을 설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낸 걸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당시엔 무엇으로 화낸 건지 잘 몰랐는데 회의에 올라왔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보고서를 보고 사유를 짐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는 대통령이 경로한 것을 본 적 없다고 발언했었습니다. VIP 경로설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회의에서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화를 내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이 보관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컨테이너 임대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다른 회의 참석자인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주거지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가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격렬한 항의 속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겁니다. 윤석열 경로 없었다는 기자 그대로입니까? 이첩 보류 지시에 누가 내린 겁니까? 김 전 차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하자 돌연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데 김 전 차장은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경로설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임 의원은 당시 안보실 2차장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동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썼던 비화폰 등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인진입니다. 비판 언론 표적 제재를 위해 가족 등 지인을 동원한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2차례나 교체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교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12월 13일입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오후에 꼭 참석해야 하는 토론회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토론회는 안 가고 오후 3시 27분경 휴대전화를 바꾼 걸로 밝혀진 겁니다. 류 위원장은 그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달 30일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그가 줄곧 부인해왔던 청부민원 의혹의 핵심 관계자가 국회에서 양심 고백을 한 지 보름 뒤였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건 류 위원장만이 아닙니다.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튿날인 12월 15일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강 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돌렸고 현장에서 계엄 선포문을 배포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0시 휴대전화를 바꿨고 다음 날인 13일 오전 11시 6분 다시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니 14분 뒤에 또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회동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또한 익히 알려진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와 측근들이 국회에 탄핵안 가결 전후 일제히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